물 좀 마시고 와, 정연아. 정신을 좀 차려봐요. 내일 되게 춥대. 알아요? 영하 10도 넘게 떨어져요. 되게 춥대요.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외출을 자제해요. 근데 오늘 눈 와갖고 눈 온 데다가 추워지니까 꽁꽁 얼겠다. 너무 위험하겠다. 갔다 와요. 초조하게 힘들어.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4개 소개할 거예요. 공식 4개.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 가장 심플한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차 함수를 했잖아요. 그 1차 함수 할 때 했었던 거야.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져요. 그럼 식 만드는 거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요. y절편이 주어져요. 이게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옆에다가 바로 쓸게요. 기울기 m, y절편 n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2번부터가 찐으로 이제 고등학생 때 사용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특히나 이 두 번째 공식은 좀 잘 알아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공식이기도 해요.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주어질 때냐면 기울기가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나는 점 한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 지나는 점이어야 돼, 반드시. 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하는 거고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는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y절편만 모르는 거잖아. 저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의 좌표 갖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을 증명하는 과정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여기다 쓸게요. 오른쪽 증명하는 과정은 쓰지도 않아도 돼요. 기울기 주어졌대요. m이라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좌표 x1, y1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y는 mx까지 알아. 근데 y절편 아직 몰라요. n을 구할 거예요. 여기다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대입해 볼게. y1은 mx1 플러스 n이 되고 그럼 이거 얘들아 봐봐요. n은 어떻게 돼? n? y 마이너스 mx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y1. 그치? 그럼 이게 y절편이라는 거니까 이 y절편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렇게 된다. n자리에다가 쟤를 써주면요. 여기서 이 기울기 m 공통인수라고 생각하고 m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라는 식이 나와요. 즉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y는 저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교재에는 공식이 이 y1이 좌변으로 있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y는으로 훨씬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y는으로 쓸 거예요.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써요. 뭐 하는 거야?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떻게 생겨먹었나. 기울기 앞에 썼고요. 괄호 열고 x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 들어있는 x예요. 변수 x.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안 써도 돼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면 돼? y는 2분의 1이라고 기울기 먼저 쓰고 괄호 만든 다음에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가 있어. x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빼면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더한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고 나는 이걸 전개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전개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개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될 테고요. 이것도 별표 딱지 붙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너네 처음 배웠는데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아니 뭐야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두 점의 좌표 갖고. 두 점의 좌표가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기울기만 없을 뿐이지 기울기 직접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를 대신 구해야 돼요. 못 구하니까. 한 점의 x좌표에서 다른 점의 x좌표를 뺀 것이 x값의 증가량. 같은 방향으로 y좌표 끼리 빼면은 y값의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를 직접 만들어주면 되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자, 지나는 점이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 편리한 걸 써주시면 돼요.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의 y좌표. 2번 공식과의 차이점은 기울기가 없어서 기울기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 라는 차이예요. 네 번째 공식은 좀 특정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 지금보다도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울 때 더 많이 사용해요. 저 공식. 이 과목을 배울 때. 저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공식이 생성되나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x절편과 y절편 주어지면 굳이 4번 공식 이용해야 되나요? 3번 공식 이용해도 되는 거다? x절편이 a라는 거는 a, 0이 지나는 점이 된다는 거고 y절편이 b라는 거는요 0, b를 지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기울기 만들 수 있잖아. 기울기 만들어 볼게요. y는 앞에서 뒤로 뺄게요. 그러면 x값의 증가량은 a고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b.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번 공식에다가 지금 적용하는 중이에요.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y좌표인데 어차피 y절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절편. 그러면 이게 이 공식이냐?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양변에 a 곱해볼게요. 양변에 a를 곱해볼게요. 그리고 b로 나눌 거예요. 즉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b분의 a를 곱해볼 거예요. 양변에 b분의 a를 곱해볼 거예요. 곱해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 b분의 1. 그치? b분의 a y가 되고 뭔가 불편해.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한데? b분의 a 곱하지 말고 더 간단한 거 곱할게요. 양변에요. 그냥 이것만 곱해볼게요. b분의 1만 곱해볼게요. b분의 1만 곱해볼게요. 곱해보면은 좌변은 b분의 y가 돼요. 우변은 b분의 1만 곱할 거야.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이지. 이놈만 이항해볼게요. 얘만 이항하면은 a분의 x가 되고 b분의 y가 더해지고 1이 돼요. 이게 바로 그 공식입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총 몇 개의 방정식이니? 4개의 방정식을 했어요. 4개의 직선의 방정식. 뭐가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걸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문제만 더 하고 이거 뒤에 직선의 방정식 오늘 수업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위클리 테스트 본 다음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 나가야겠네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이요. 173쪽 보시면요. 그 앞에는 싸그리 다 우리가 이 4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고요. 여기 1264번 잠깐 볼게요. 1264번이요. 아니야, 1265번으로 볼게요. 1265번 같이 볼 거예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직선 L 위에 있대. 직선 몇 개가 아니라 직선 하나 위에 같이 있는 거죠.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무슨 조건이 있을까?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이때 사용했던 조건 뭐가 있었는지 혹시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에서 했던 기억나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어떤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도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직선 AB의 기울기나 직선 BC의 기울기나 직선 CA의 기울기가 싸그리 다 같다는 거. 기울기를 이용해서 해주는 문제고요. 여기 문제 보시면요. 1265번에 점 A, 점 B, 점 C 좌표 중에서 제일 예쁘게 멀쩡하게 나온 게 무슨 점의 좌표예요? A가 예쁘지? 그러면 A를 2번 사용해서 나타낼게요. 직선 AB 기울기 한번 구할 거예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방향을 좀 맞춰서 빼주세요. 선생님은 B에서 A 뺄게요. 그럼 B에서 A 뺀 X좌표 빼면은 A 플러스 3이고 Y좌표끼리 빼면은 2가 돼요. 이게 직선 AB의 기울기다. 우리 A 2번 사용하기로 했지. 그러면 이제 C에서 A를 뺄게요. C에서 A를 뺄게요. 그러면 점 C의 X좌표에서 점 A의 X좌표를 빼고요. 점 C의 Y좌표에서 점 A의 Y좌표를 빼주는 거예요. 선생님, 좌변에 맞는 게 직선 AB의 기울기고 우변에 맞는 게 직선 AC의 기울기예요. 한 직선이 있으려면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같다라고 식을 만들면 A에 대한 식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이 A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A 값을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수는 분수다 이런 꼴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 이거 되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A 플러스 3 곱하기 5 마이너스 16. 네, 잘했어요. X자 곱셈이지. 이렇게 X자를 곱했을 때 계산 결과가 같다는 거. 너무 잘했어요. A 플러스 3 곱하기 5 마이너스 A는 2 곱하기 8인 16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 2개 구할 수 있어요. 구해봐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우와, 이거 인수분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A-1의 제곱은 0. 즉 A 얼마예요? 1이에요. 자, A가 1이니까 우리가 A 값은 구했는데 문제 보세요. 끝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값이 1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세 점의 좌표 다 멀쩡히 나왔지. 세 점 중에 2개만 사용해도 되는 거고 혹은 기울기를 바로 구해버려도 돼요. 이게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바로 구할게요. 자, 우리 여기 등식 만들었던 게 기울기였거든요. A에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된다.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한 개만 가지고 우리가 2번, 두 번째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지나는 점 A나 B나 C 중에 제일 간단한 거. B가 좀 간단해 보이네. B를 갖다 쓸게요. 그럼 지나는 점 B가 1,1이에요. 기울기 2분의 1이면서 지나는 점이 1,1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공식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쓰고 괄호 열어서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그럼 그 뒤에 더하기 지나는 점 Y좌표. 자, 답을 쓸 때 항상 저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정리해서 동료한끼리 최대한 계산해서 정리해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2분의 1 X Y좌표 어떻게 돼?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아마도 지금 이걸로는 부족하고 뒤에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식 지금 직선의 방정식 4개 정도밖에 안 배웠어. 배울 거 더 많아요. 쉬는 시간에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따가 위클리 볼게요.